아이고, 손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네, 건강하시고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오늘, 네, 시간이 어떻게 되셨어요? 후배들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저 친구가 기장 생쇼라고, 이렇게 기장 지역 중요한 데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대변에 한번 왔다가, 대변에 왔으면 해종사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일로 왔습니다. 작아서 뭐. 아이고. 아니, 우리들은 뭐, 워낙 작은 데라. 한겨울 가서 아이고, 무슨, 크고 작은 게 중요합니까? 나는 여기가 참 좋아. 이거, 뭐라고 좀. 크고 좋은 데는 여기- 좋지. 아이고, 크고, 예. 하려도 좋습니다. 여기서 뭐 마음이 편하다고. 대홍포를 한잔 하시지. 촬영 중에 오는 바람에 저희가 뭔가 저희가 뭘 좀 가져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다 그죠? 아.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응? 이 마음에 지니고 오시면 그게 최고죠. 고맙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시는 거니까. 스님이 참 들어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 지난 총선 때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100% 옳다 내지는 정말로 옥석을 잘 가려보는 안목을 가지신 분들만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참 어이없는 경우도 많이 보고 어이없는 사람이 또 당선이 돼서 세상을 또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모든 걸, 뭐, 당을 초월하고 모든 걸 떠나서, 그런데 후보 되시는 분은, 첫째는 우리 국민들을 진심으로 염려하시는 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또 가장 근본은 이제 애국 애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애국 애민의식이 있어야 당연히 정치는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이 가장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니죠. 출발을 해서는 안 되지. 그건 잘못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도 당연히 나왔겠죠. 뭐 대통령부터 지방 의원까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자기 이익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다 사고를 치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그건 지방 이제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나 혼자 가다가 미끄러져서 또랑에 빠지면은 지 혼자 그냥 다치고 말고 자기 혼자 피해를 보지만 생각해보세요. 버스 기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몇십 명, 기차,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기관사가 잘못하면은 몇백 명일 것이고.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이끌고 간다. 국민 전체가 고통받는 거죠. 그만큼 무거운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다 알죠? 왜 모르시겠어요? 대단히 후보 되시는 분들이나 출마하신 분들이 알면서도 그러나 출발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경계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안목을 잘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부터 하기 싫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 돼. 안 그래요? 80 넘은 노인이 자꾸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인데 그렇죠. 그 결정을 왜 우리가 하노? 예. 뭐 그래서 양보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조언 정도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정말 우리도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원장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큰 차이가 없어요. 사고에. 대단히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약간의 경륜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좀. 그렇죠. 조언 역할이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조언 역할이지. 젊은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 젊어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미안하긴 하고, 네, 이제 미국 대통령이 딱 생각이 우리 나네. 김대중 대통령도 고령이 하셨지만, 못한다는 건 아니나, 가능하면 양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라가 젊어지고, 정책도 젊어지고, 그렇죠?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은 젊은 어떤 건강한 두뇌와 이 몸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힘들면 만사 귀찮고 3개 할 거 2개 하고 하나밖에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차 드시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게 모든 당을 초월해서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하시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좀 어른들이 양보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또 행정을 하시는 분이든 각 분야에서 서로가 자기 욕심을 조금 덜어내야지 누군가에게 더불어 혜택을 갈 수 있는 거지. 내 거는 조금도 이론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러면서 말은 잘하잖아요. 전부 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덜어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실천을 해야죠. 예. 선생님. 이게 향이 너무 좋습니다. 차가. 이제 고생하신다고 이거 차를 내지 일반인들 오면 안 내죠. 예. 그럼 좋은 걸 또 올라주셨구나. 진짜. 네, 다시 감사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 대홍포라고 아시죠? 대홍포. 저리 가난해서 좋은 차는 없고. 그래, 어쨌든 좀 정말로 바른 뜻을 가지신 분들이 좀 정치를 좀 잘해서 나라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연세 많은 정치인들도 전면에 나서지 말고 조언 정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70 정도 열심히 뛰고, 요즘 70은 젊잖아요. 옛날 60 몇 세 정도니까. 이게 요즘 70 되신 분 보고 정치 그만하라면 참 서운은 하겠지만, 그 정도 되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됐고, 75세, 80 넘으면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완전히 뒤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입장으로. 왜 그렇게 집착을 못 놓느냐. 이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건데, 다리를 뻗을 때 오므릴 때를 아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거고 잘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사람은 내일 한 치 앞을 몰라요. 근데 어리석다는 얘기죠. 이게 김종필 전 총재 그분도 참 정치는 허업이더라 그랬잖아요. 허업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니까 허업이더라. 그것은 개인적인 소외겠죠. 모든 것은 다 부질없더라. 그러나 부질없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일정 때에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자기 본인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이 나라를 하나 구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예. 또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은 가장 소중한 내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오적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느냐는 이야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로 때로는 오적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지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해주십사. 이거는 위원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인들에게 정말로 한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분들 제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나 한잔 합시다. 근데 스님 아까 중에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이런 옥석을 잘 가리는 눈이 있으면 좋은데 가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제일 도와줄 수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사실 언론.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언론인데 우리 한국은 언론이 문제가 많으니까 국민들 옥석을 보는 눈이 더 높일수록 이제 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우리 정치인이 언론 탓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기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참 어리석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길게 두고 보면은 결국은 세상을 이롭게 했을 때 진정 나에게 이로움이 오는 건데, 그것이 꼭 종교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들은 그런 정도를 깨달을 때까지는 죽기 전에까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염라대왕전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세상을 이롭게 했을 때 나에게 큰 상이 좋은 일이 오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죠. 이게 언론만큼 정말로 바른 마음으로 또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조직이 없죠. 언론만큼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설명을 해야죠. 우리나라 언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조금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외국 보도. 언론 자유가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언론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꼴등 좀 된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될 곳에서 정피를 써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상식으로는. 있는 그대로만 써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왜 꼭 자기의 어떤 이익과 결부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좋아지겠죠. 그분들도 뭐 금생에 못 고치면 다음 생에 어떻게 고쳐질라나.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미래가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는 뭐 선생님 잘 치러질 것 같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도 이미 사실은 내정이 돼 있어요. 미래의 큰 일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양당에서는 서로 우리가 될 거라고 또 나름대로 참 바쁘신데 사실은 결정돼 있어요. 어쨌든 미래는 좋은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정치인을 잘못 뽑아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우리의 업력이고 우리의 복인데 그것도 때로는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결과를 지나서 보면 그런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치가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하는 그런 언제나 갈짓자로 가는 것 같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결정됐으면 양당에서 더 추한 모습을 안 보이고 국민들 보기에 좋은 모습 위주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그들이 과연 그걸 알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결정이 돼 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요. 스님 오늘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예. 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예. 정진해 주십시오. 예. 네.